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조선 4대 국왕 세종대왕님의 타로사주입니다. 타로는 양력으로 생일을 보게 되는데요. 1397년 양력 5월 15일생입니다. 환원하면 고유번호 13번을 평생의 사주로 세종대왕이 갖게 되는데 이 13번은 데스, 죽음 카드가 아니고요. 정방향의 에너지를 쓰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부활의 에너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뭐냐면 새로운 탄생, 재도전, 혁명, 그리고 격변, 변화 이런 것들을 의미해서 무모한 도전은 절대 아니에요. 알 껍질이 깨져서 비상하는 새가 되고 변신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새 생명으로서의 재탄생이 보이는 부활의 에너지가 세종대왕이 갖고 있는 기본 성향과 에너지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했던 세자 책봉을 받았던 시점을 한번 가볼게요. 그때가 1418년도입니다. 그때 본인이 얻은 카드는 14번 절제 카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7년도입니다. 18년도 이전에 1417년도에 그때 세종대왕은 이미 13번 카드를 다시 한번 본인이 받게 돼요. 본인 카드를 얻었을 때는 2배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격변의 혁명으로서의 즉 제3왕자 충녕대군이 아니고 이미 17년도에 세자로서의 입지가 이미 들어선 카드예요. 그래서 야사가 있다면 이미 17년도에 세자로서 내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세종대왕 자체의 에너지가 이미 충녕이 아닌 거예요. 왕으로서의 세자로서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8년도의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8년도 에너지가 절제 카드인데 절제 카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일단 번잡함은 있는 거예요. 나라를 처음 세우고 왕자에 나뉘며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이 엄청 많았었죠. 그러니까 다사다난하잖아. 이 카드는 이미 다사다난이 보인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갑론을박에 양녕대군 폐위 사건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겠죠. 그런데 이 카드가 뜨면 이 카드가 등장하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미카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중도로서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 그런 힘이 절제 카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날의 일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즉위날의 일진을 봤어요. 역사책이 있기 때문에 즉위날이 언제 했는지도 쓰여 있거든. 그때가 바로 9월 9일 날 즉위식이 열리게 돼요. 근데 이 즉위식이 14번의 에너지가 흐르는 그날의 운세예요. 근데 그날의 그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여러 가지 문제들 누가 세종대왕이 어떻게 함으로써 즉위함으로써 뭘 만들었다고요? 균형점을 잡은 거예요. 많은 신하와 온 백성과 모든 권력의 막 다툼 속에서 잠잠해져라 하는 에너지를 국왕으로서의 에너지로서 잡아낸 겁니다. 이 절제 카드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면 모든 자연 법칙의 기본인 중력의 법칙, 모든 물체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법칙을 거슬러요. 그래서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게 하는 기적이죠, 말하자면.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내는 게 이 미카엘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다사다난함을 잠재우는, 그래서 조율하고 협의점을 찾아내는, 중도를 걷게 하는 힘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원래는 세자가 책봉되면 바로 왕이 되진 않아요. 대부분 그렇잖아. 세자가 책봉되고 시간이 지나고 진짜 왕이 죽어야 그 다음 물려받는 게 보통의 기본적인 상식인데 안 그랬어요. 태종 이방원이 살아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자를 책봉시키자마자 그 해에 바로 왕으로서 즉위를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인 날의 에너지를 관장하는 세종대왕의 힘은 본인이 주인공이 그날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힘을 그날에 관장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를
세종대왕이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즉위식을 관장했던 사람은 태종이방원이 아니고 본인 세종대왕의 힘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글 창제 시점으로 가볼게요. 그때는 1443년도예요. 그때 얻었던 카드가 또 14번이에요. 그래서 그 전해가 역시 중요합니다. 세종대왕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온천으로 휴가를 좀 떠났어요. 휴양지에서. 그런데 휴양지에서 휴양만 하지 않은 거고 이때 한글 창제의 연구에 굉장히 매진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한글이 막 만들어지는데 그때 에너지가 13번 본인 카드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에너지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한문을 쓰고 있다면 아이쿠야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절제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커요. 한글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역방향의 에너지였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치? 지금 한문 쓰고 있으면 본인들도 생각해보세요. 저도 아주 그냥 머리가 빠질 지경일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글을 우리에게 주신 건 누구의 힘이죠? 그쵸? 미카엘의 힘, 중력을 거스르는 힘, 혁명의 에너지를 완성시킨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는 집현전 학자도 반대했을 만큼 기득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기준선이 있다면 글을 아는 사람, 한자를 아는 사람, 성리학자들, 한자를 모르는 사람, 백성들. 그러니까 글도 아무것도 몰라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글을 알기 때문에 글로서의 권력을 행사하고 누렸던 거예요. 근데 그 글을, 그 한자를 한글로서 만들었으니 그 권력을 누구한테 다 준 거예요? 만 백성에게 세종대왕이 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갖고 있던 유생들은 한글을 비하하고 반포하기를 반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한글을 마음껏 누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세종대왕이 권력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개혁, 변혁의 에너지가 그때 나왔던 거고 보세요. 즉위했을 때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즉위했어? 절제 에너지를 누리겠다. 내가 이거를 완성하겠다는 에너지로서 임금에 주기를 했는데 한글 창제한 시점이 그 주기 당시랑 똑같은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세종은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즉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만큼의 강력한 에너지가 한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종, 돌아가신 시점을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마치 유언처럼 남겨주는 카드는 바로 12번입니다. 한글을 만들 때 쓰여 있죠. 어린 백성이. 우리들을 어떻게 봤다? 어린 백성으로 본 거예요. 어여삐 여기사. 즉 우리 만백성, 나의 사랑하는 국민들, 만백성이 이렇게 나의 아이들처럼 내가 이렇게 보듬어줘야 될 존재임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백성에게 헌신하는 왕이야말로 왕이구나, 제대로 된 왕인 거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박애주의, 인도주의의 정신으로서 희생과 봉사의 에너지가 참된 군왕의 도림을 알았던 세종대왕님의 이 12번의 유언을 꼭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한글을 누리고 있는 기쁨을, 한글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글 만세! 세종대왕님 고맙습니다.